의식을 통해 받아들이는 물리적인 외부 세계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의해 움직인다면, 무의식으로 연결되는 정신적인 내면 세계는 동치성의 법칙에 의해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의해 살아갑니다. 자신이 예전에 했던 일들이 씨앗이 되어 때가 되면 현실에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오감으로 느끼는 현실 세계에서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느끼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좋은 씨앗인지 나쁜 씨앗인지를 구분하고 신중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겸허히 받아들이게 되면 삶의 경험을 통해 발생하는 갈등을 통한 괴로움도 결국 참된 본연의 자아를 찾기 위한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삶은 각자의 개성이 담긴 배역을 연계하며 희노애락이 감정을 느끼며 다름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또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의해 보여지는 세상이 펼쳐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즉, 인생의 창조자는 결국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성의 법칙은 공간에 있는 물체들 간에는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유기체, 즉 사람의 몸과 같이 우주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동시성의 법칙은 시간의 흐름에 인한 인과관계에 익숙한 3차원 세계와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꿈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예지몽, 타로카드, 쥐역점 등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무의식 네트워크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음을 정화하게 되면 주변의 상황을 섬세하게 관찰하게 되고, 조짐과 기미를 파악하여 분위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아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 표정, 행동에서 특이한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 미래를 유추하거나 갑작스럽게 본인의 생각과 행동을 변경하는 것이 바로 동시성의 법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의식은 평소에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의식에 의해 살아가며 생각과 감정으로 마음을 채우는 상황에서는 외부에서 보여지는 상징적인 사건 또는 사물을 통한 조짐과 기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채우고 있는 온갖 상념을 청소하며 정화시킬 때 비로소 무의식에 접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화된 상태로 무의식에 접속하게 되면 지혜가 밝아지고, 무언가를 염원할 때에는 그 주파수 진동에 공명하는 사물의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상념에 빠져 있을 때에도 같은 원리로 공명하는 사물의 움직임이 시작되며 좋지 못한 상황들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되게 되면 사람의 몸은 기의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몸은 십이경락을 통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의 통로가 있는데, 인체의 장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장부에 이상이 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경락의 흐름에 해당하는 혈자리에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동시성의 원리와 유사합니다. 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경락처럼 그물과 같은 기의 흐름의 통로가 있어, 병증과 상관성이 있는 경락은 흐름이 막혀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처럼 소우주라고 불리는 사람의 몸에서도 경락처럼 서로 연관된 상호작용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에서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 사이에서도 우연의 일치 같은 연관성을 갖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네트워크는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과율은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은 중용과 중도를 깨우치기 위한 법칙이라고 한다면, 동시성은 우주 만물은 하나로 연결되어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임을 이해할 수 있는 법칙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삶은 하나와 분리된 개체의 육체의 몸을 얻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때론 서로 다른 존재와 부딪히며 모관한 부분을 둥글게 다듬고 결국에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만물과 하나임을 알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